자유무역 질서 회복, 일본 수출 규제 비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 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세계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 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 질서의 커다란 위험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 공동 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며 한국은 지난 10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G20 국가들이 동조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의장은 또한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 경제권과 해양 경제권이 만나는 주요한 길목이 열린다는 것이라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의장은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가스, 전력, 북극 항로의 개발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양에서 대륙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대표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G20 회의는 이날 하루 동안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기술 이용, 세계적 도전과제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 달성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열립니다. 폐회와 함께 공동성명도 채택합니다. 반도체 수출 및 제조 상황. 올 들어 반도체 코리아의 부진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전자업체들이 반도체 재고 조정에 나선 가운데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초격차 프리미엄을 유지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04.4톤에 비해 16.0%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과 2월, 6월만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 25일 기준까지 누적 수출 물량은 29,83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363.8톤보다 5.2%나 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생산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의 산업생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7.9%와 2분기 7.3% 늘어난 데에 이어 증가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자동차와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난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789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1억 7천만 달러 보다 26.3%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시작됐던 2017년에 같은 기간 786억 9,900만 달러 보다 많은 것이며 2016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 622억 2,8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메모리 가격 급락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내년에는 수출액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도입과 PC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7년 979억 달러과 비슷하거나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강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 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게 영향을 미친 듯하다면서 한국 기업의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다는 점은 불황기에도 결정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 한국, 일본과 좋은 대화. 자동차 고율 관세 제외 시사. 미국이 이달 중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고율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스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우리의 희망은 자본 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가져온 협상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3일이 시한입니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습니다. 일본 역시 이달 초 미국과 세무역협정안에 서명해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미국은 EU와 협상에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스 장관은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월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1단계 EU 협상은 중국 측 입법과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것들에 달려있다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것들은 종이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제재를 완화하는 면허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최대 이슈로 부각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TPP과 같은 것도 미국이 일본, 한국과 한 개별 협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그것은 낮은 등급의 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는 아세안 10개국의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중국의 지지 속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립니다.